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여러분 8번째인데요. 자, 위생기구 배관 오수 정화설비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가 있는지 여러분 그냥 편히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갑니다. 자, 위생기구예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 위생기구가 가장 더러운 것 같지만 사실 정화조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생기구에서는 그렇게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여기서 출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여러분 위생기구 자 보시면 되는데, 위생기구는요 거의 대부분 요 대변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대변기는 세정, 여러분 세정이 뭐예요? 씻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다 여러분 저 어떤 일을 보면 이걸 세정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방식에 따른 분류가 나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이게 우리 수세식의 가장 초기 단계였죠. 여러분 찾아도 사진 없어요. 아셨죠? 찾지 마시라고 그랬죠? 없어요. 그냥 편히 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세출식이에요. 자, 이게 우리 과거에 정말 그 전에 푸세식이었죠. 그래서 수세식으로 나온 가장 초기 단계가 요 세출입니다. 세출. 자, 그런데 이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는 방식도 있어요. 그런 건물도 있죠. 왜? 이때 만들었으니까. 고장 안 나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 냄새가 심해. 그 다음에 오물이 잘 묻어. 근데 더 단점은 너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못 일어나. 그게 가장 큰 단점. 자,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제 이런 자변기 형태로 바뀌는데요. 자, 이건 뭐냐면 거의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거 쇠락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락자가 떨어질 락자예요. 뭐가 떨어지냐? 덩이 떨어져. 그러면 덩이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열차나 이런 데 써요. 아셨죠? 자, 열차에 요즘은 그런 식이 없지만 과거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열차 여기 물 내리는 여기 버튼이 있었어요. 여기에 뭐라고 이렇게 문구가 있었어요. 뭐라고 있었냐면 열차 정지 시 사용하지 마시오라고요. 요즘은 없어요. 아셨죠? 왜 이런 문구가 있냐? 여러분 열차가 정지한다는 얘기는 역에 정차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물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덩이 어디로 떨어져요? 선로에 떨어지겠지. 선로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지금 어느 선로에 떨어지냐? 그 역 선로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열차가 가면 역장은요? 이거 다 치워야 되는 거죠. 그럼 원래 옛날에는요, 옛날 방식은 이랬어요. 얘는 운행 중에 선로에 뿌렸어야 돼. 운행 중에 뿌려야 된다고 하셨죠? 여러분, 옛날에 선로 주변에 풀이 괜히 잘 자랐던 게 아니었다고요. 하셨죠? 여러분, 선로 주변 풀 많이 자랐죠? 왜? 열차가 지나다니면서 다 걸음 주고 다니니까 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여튼, 이게 세락식이었습니다. 아셨죠? 근데 요즘은 이 세락식을 거의 대부분 이런 형태지만 요즘은요 수고를 합니다. 밑에 통에다가. 아셨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이펀식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집에 있는 변기들이 여러분 사이펀식이에요. 우리 집에 있는 변기식. 자, 그래서 사이펀식 또는 사이펀 Z식, 플라워식, 그 다음에 사이펀 볼테스식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좌변기 형태입니다. 아셨죠? 물탱크 있고 앉아있는 부분. 자, 이걸 여러분 지금 자른 그림인데, 자, 이를 조금 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요 사이펀입니다. 사이펀 작용 또는 사이펀의 원리예요. 이 개념을 모르면요, 사이펀이라는 표현 나와도 자꾸 여러분들은 저게 뭐지? 저게 뭐였더라? 이런 개념만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사이펀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얘 펌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요 펌프야. 이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혹시 선생님 요거 혹시 뭐라고 하셨어요? 이름 거시기? 잡아라. 하여튼 우리는 주름만 지면 다 잡아라. 그냥 잡아라. 있어요, 없어요? 시험 문제 잡아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왜? 일본어니까. 이게 여러분 사이펀 펌프의 정식 명칭이.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원리를 취하냐? 여러분 볼까요?
이걸 제가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뭔가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잘 보세요. 이 그림을 여기다 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뭔가를 여기다 집어넣고 제가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넘어가죠. 원래 물은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위로 올라가서 지가 알아서 계속 이제 몇 번만 해주면 지가 알아서 넘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몇 번만 했을 때 이렇게 알아서 넘어가는 원리가 여러분 사이펀의 원리예요. 아셨죠? 이게 사이펀이라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 어떨 때만 있었냐면 우리 옛날에 여러분 석유 곤로 같은데 이렇게, 자, 또는 석유 난로 같은 게 집어넣을 때 이걸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걸 쓰면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났었어요. 많이 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 쓸 줄은 몰랐어요. 왜 근데 쓸 줄을 몰랐냐? 얘는 사용 설명서가 없었어. 가격만 붙어 있었죠. 1,000원, 2,000원 이렇게 가격만 붙어 있었지. 사용 설명서를. 근데 사용 설명서, 우린 사람이 그냥 급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알아. 근데 대충 알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 찼어. 이게 여기가 다 찼어. 석유가 다 찼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찼어. 빼면 돼. 이러니까 맨날 불났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이거 빼고 있어. 근데 얘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 하니까 어때? 불나요? 불 안 나요? 불나지. 그나마 이걸 빼는 사람이 있어. 그나마 다행이야.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예요? 여기를 열면요, 공기가 주입되면서 이게 쫙 내려가요. 결론, 여러분, 사이펀 작용이 발생되려면요, 요 내부에 뭐가 일어나요? 공기가 안 들어가야 돼. 공기가 없어야 된다고요. 즉, 뭐가요? 진공 상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상태가 이런 상태에서 한번 하면요, 쭉 빨리 간다고. 보실래요? 이게, 여러분, 사이펀이란 표현을 찾잖아요. 그럼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야. 도대체 이 그림이 뭔데? 이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봐요. 얘는요, 지금 펌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빨대만 꽂잖아요. 그럼 이쪽으로 넘어가. 어떻게 해요? 빨대를 꽂아놓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A를 갖다가 위치를 변동을 시켜요. 높이를 올려.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의 수압이 압력을 받으니까 이쪽으로 타고 넘어가서 B쪽으로 넘어가요. 그런데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여기에 구멍이 뚫리잖아요. 절대 안 넘어가요. 왜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진공 상태가 안 이루어져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사이펀 작용을 이용한 요거하고 비슷하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옛날, 여러분들이 좀 나이가 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아셨죠? 이거 이해 못하면 사이펀의 원리를 정말 이해 못해요. 그럼 나중에 사이펀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큰 드럼통에, 자, 이게 드럼통이에요. 자, 기름이나 석유가 있어. 자, 이걸 여러분 조그마한 통에 옮길 거야. 근데요, 요 사이펀 펌프가 없대요. 뭘로 해요? 호스만 있으면 되는 거죠? 호스. 몰라요? 네. 자, 호스를 여기다 잘라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지. 그 다음에 해야 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식한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입으로 빠는 거죠. 그렇게 안 빨아도 되는데, 자, 빨아요. 이렇게 한번 빨아주잖아요. 원래는 안 빨아도 되는데 이렇게 한번 빨아줘. 근데요, 사람이 여기까지 딱 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먹으면 좀 안 된다는 선입견 때문에 놔버려. 그러면 올라왔다 내렸다 빨리지도 않아. 그런데요, 옆에 있는 사람 꼭 그러죠. 빨라면 확 빨아. 꼭 그래. 그때 확 빨다 보면 꼭 한 모금만 마셔. 그래서 옛날에 있고 이런 얘기 했죠. 야, 너 뱃속에 있는 회충 다 죽였다. 회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자, 이러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이것을 전부 다 여기다 담근 상태에서 끝을 받고 쭉 잡아당기면요, 같이 따로 올라와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아셨죠? 원래는. 하여튼 이런 방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뭐예요?
사이폰 원리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셨죠? 사이폰의 원리라고요. 이게 여러분 닫혔어. 얘를 안 빼고도 할 수 있는 거 있죠? 어떻게 해요? 얘를 갖다가 요 높이 올려. 높이 올리면요, 이제 안 올라가, 이쪽으로. 이해되셨나요? 근데요, 어떤 날은 아무리 빨개도 얼굴만 빨개지고 안 빨릴 때가 있어. 어떨 때요? 여기가 구멍이 뚫려. 구멍이 뚫린다고요. 이 구멍이 뚫리면 절대 이게 안 되는 거죠. 결론, 이 구멍을 여러분 뭐라고요? 통기. 여기다 관을 연결하면 뭐예요? 통기관. 통기가 뭐예요? 공기가 통하는 관. 즉 사이폰 작용은요, 진공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 진공 상태를 해제시키려면 공기를 넣어주는 거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공기를 주입하는 관. 무슨 관? 이거 다 우리 배울 거예요, 이거. 통기관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면 어려워진다는 거죠. 사이폰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셨죠? 근데 그 원리만 좀 알면 돼요. 근데 모르는 거 아니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아닌가요? 항상 여러분 사이폰 작용이 일어나려면 뭐가 일어나줘야? 그 안에 공기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접근하는 게 이제 쉬워야 되는데 왜 우리 변기 이름이 사이폰이냐고.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제가 좀 변기예요. 자, 요렇게 물이 여기까지 차 있어요. 이 물을 여러분 고여 있다고 그래서 뭐라고요? 봉수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고여 있는 물. 자, 얼마 고여 있는지 여러분 변기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지만요. 하여튼 물이 고여 있어요. 자, 여기까지 제가 1까지 봤으니까 덩도 있겠지. 예. 자, 그런데요. 물을 내려요. 제가 물을 내리면 요게 물이 이쪽으로 나오는 거죠. 물이 나와. 자, 그러면 어떤 원리에서 여러분 변기에 물이 나가요? 사이폰. 이 덩을 어떻게 누가 쪽 빨려요? 손으로 밀어야 돼요? 손으로 밀어요? 오늘 아침에도 손으로 밀고 나오셨어요? 아닐 텐데. 손으로 레버만 여러분 작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마개가 열리면서 여기 있는 마개가 열리면서 물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요, 물이 쫄쫄쫄 나면 안 되고 한꺼번에 많은 양이 나와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집에 있는 모든 변기는요, 이 봉수의 수위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차 올라왔다가 같이 있다가 여러분 차 올라오니까 어때요? 넘어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같이 있다가 여러분 한꺼번에 물이 나오니까 바로 안 내려가요. 여러분 한번 변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세요. 차 올라왔다가 위치 변화 생겼죠? 그러면 이제 진공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지겠죠. 여기까지. 여기까지 물이 여러분 나가는 여기까지 이 관인데 물이 여기까지 찼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제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쭉 같이 나간다가 여기까지 여러분 쭉 빨려 나간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기가 이제 어때요? 비어 있으니까 사이폰이 아니라고 봉수만 차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변기 원리예요, 저게. 이게 사이폰식 대변기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사이폰의 원리를 알면 여러분 뭐까지 해석이 되냐면, 아, 저거 사이폰을 없애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통기관, 공기가 통하는 관. 공기가 들어오면 여러분 사이폰이 안 일어나요. 아셨죠? 그래서 덩이 쭉 다 나온 다음에 여러분 물이 그 다음에 또 꼭 계속 있으면 이제 사이폰 작용이 아니라니까 물이 고이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이걸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야 통계관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막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봉수가 없어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 사이폰 자격 때문에 그래요. 그거 하나씩 다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적인 여러분 사이폰 시대 변기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여기가 물탱크가 있었는데 물탱크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아셨죠? 변기만 있어요. 자, 그런데요. 제가 그랬죠. 사이폰식 대변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사이폰식은요. 그냥 일반적인 사이폰식 있고 사이폰 Z식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집에는 여러분 어떤 게 설치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아셨죠? 자,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 이런 건 없어요. 자, 여러분 Z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좀 빠른 거죠. 자, 빠르면 좀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 세정 능력이 좀 좋아지겠죠. 근데 요즘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 보면요, 요 사이폰 Z식이 꼭 집안에 한 개씩 꼭 있어요. 아셨죠? 이게 좋아. 자, 그런데 사이폰식과 사이폰 Z식 차이점이 뭐냐? 여러분 덕나무 구멍 있죠? 자, 덕나무 구멍이 앞에 여러분 이렇게 구멍이 하나가 더 있으면 사이폰 Z식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얘는요, 물을 내린과 동시에 여러분 여기서 물이 나오면서 일단 덩을 밀어. 그러면서 또 사이폰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없으면 여러분 덩까지 같이 올라왔다가 같이 빠지는 것보다 먼저 일부러 미루는 게 어때요? 훨씬 더 깨끗하겠죠. 이게 사이폰 Z식이에요. 자, 그런데 집에 있어요. 예. 혹시 선생님 댁에는 어떤 게 있어요? 사이폰식이에요? 사이폰 Z식이에요? 에이, 정답이 아니에요. 모르죠? 솔직히 모르죠? 에이, 몰라. 신경 하나도 안 썼어. 그냥 덕만 잘 나가려면 돼. 우리 집은. 그쵸? 우리가 이래요. 한 번 본 것도 아니고 진짜 수십 번이 뭐야 진짜. 몇백 번은 봤겠다. 그제요? 그런데도 이 얘기를 물어보면요, 우리 집에 한 개가 있었나 두 개가 있었나 그거 몰라. 하여튼 덕은 잘 나가. 관심 좀 가지세요. 아셨죠? 관심 좀. 시설계는 좋은 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볼 수 있는 게 많다니까요. 실제 있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얘기를 안 하려고 관심도 안 갖고 그러면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물탱크에서 여러분 사이폰이 일어나면요, 이 막에 여기서부터 요게 광경이 굉장히 커져요. 아셨죠? 이만치 않아요. 왜요? 쫄쫄쫄 내려면 여러분 한꺼번에 물이 안 올라오니까 사이폰이 안 일어납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소에 여러분 소장으로 이게 취직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오래됐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막 입주한 아파트 여러분 분명히 갈 수도 있어요. 아셨죠? 그럼 입주한 아파트 가면요, 한 3개월 이내에 한 1개월 이내에 무슨 얘기가 생기냐면, 갑자기 변기가 막혔대. 안 내려간대. 변기가 막힌 거 왜 내가 쌌냐? 그쵸? 자기네 싸놓고 막혔다고 그래. 잘 내렸는데. 그러면 지가 어떻게 했겠지. 그러면서 꼭 생떼를 쓰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 이거 거의 대부분 여기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요 노란색이 지금 관이에요. 아셨죠? 이거 트랩입니다. 아셨죠? S트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물이 어디까지 찰까요? 물은 여러분 여기 넘어가는 여기까지 차. 여기까지 찬다고요. 아셨죠? 봉수가 여기까지 찬다고. 이때 여기에 여러분 변기에서 어떤 데 보면요, 칫솔이나 그 다음에 아이들 장난감 이런 게 꼭 물을 내린과 동시에 이제 이쪽으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서 걸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딱 이렇게 걸려버려요. 아셨죠?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이제
이게 화장지라든지 이게 자꾸 걸리면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꼭 잘 안 나가는 문제점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꼭 나갈 때 이렇게 걸쳐주는, 나가는 부분, 이렇게 걸쳐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거의 백중 그 자기네들 문제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여러분들 해결할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란 거. 자, 그런데요. 자, 셀폰 Z식이었는데, 자, 이제는 세정 급수 방식에 따른 분류가 나와요. 가셨죠? 자, 여기서 여러분 방금까지는 어떻게 시쳐, 그러니까 세정을 하냐라는 그런 방식이 있다면, 이제는요,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급수, 물을 공급하는 방식이요. 자, 세 가지 있습니다. 하이탱크식, 로우탱크식, 세정 밸브식. 아셨죠? 세정 밸브식을 영문으로 플러시 밸브라고도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플러시 밸브라는 표현도 나오지만 세정 밸브라는 표현도 나와요. 아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여기에가 물탱크가 이렇게 높이 설치돼요. 변기보다 높이 있으니까 뭐라고요? 하이탱크식. 자, 우리의 일반적인 방식은요, 로우탱크에. 아셨죠? 낮게 있어요. 낮게, 바닥에. 자, 그런데요, 요 방식 한번 볼까요? 자, 이 방식은 세출식이지만 여기 발로 밟는 타입이 있죠. 이걸 여러분 뭐라고요? 세정 밸브식, 플러시 밸브식이라고 하죠. 자, 나중에는 어떤 게 특징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수압이 누가 세고, 그 다음에 소음이 누가 크고, 설치 면적이 어느 게 크고 작고, 이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영문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이, 로우, 그 다음에 플러시 밸브 또는 세정 밸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어떤 게 어떤 타입인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뭐 이런 거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나중에 기본서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자꾸 얘기하지만 여러분 시설계로는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사진을 보고 기본서에 들어가면 훨씬 더 편하고 좋아서 그래요. 아셨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관입니다. 자, 우리가 물을 찬물 썼고, 따뜻한 물 썼고, 그 다음에 자, 물을 버리는 설비 있었고, 자, 위생기구도 있어요. 결론은 모든 것 여러분 배관을 타고 일정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배관은 여러분 여러 가지 재질에 따른 종류가 존재합니다. 재질에 따른. 첫 번째는 여러분 주철이에요. 주철. 자, 여러분 주철을 혹시 여러분 주물이라고 들어봤어요? 주물. 주물이 뭔 뜻이에요? 주물. 그렇죠. 쇳물을 녹여서 일정한 틀에 그 쇳물을 갖다 부으면 그 모양대로 여러분 굳는 게 여러분 주물이었죠. 대표적인 여러분 주물로 만들어진 게 뭐예요? 예? 예. 가마솥, 프라이팬 이런 것들이죠. 이걸 여러분 뭘로 만들어요? 관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관을 만든대요, 이걸. 자, 이게 여러분 주철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철이 나중에 주철관도 나오지만 나중에 보일러가 그 재질이 주철이에요. 아셨죠? 주철로 된 보일러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특징들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딱 하나만요. 또 딱 하나만 알고 갑시다. 여러분 주철은 녹이 쓴다 안 쓴다? 설령 쓸어도 안 쓸어야 돼. 아셨죠? 시험 문제 맞추려면. 절대 녹이 쓸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구성 수명이 길다, 크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요. 녹이 조금은 쓸어요. 아셨죠? 그렇지만 다른 거에 비해서 녹이 안 씁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강관입니다.
자, 강관은 사실 철로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 강관은요, 가장 큰 문제점이 녹이 슬어요. 자, 녹이 슬으니까 여러분 이 철과 가장 자, 이온화 경차가 작은 아연을 갖다 여기다 도금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순순히 강관만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강관만. 여기에다 뭐까지 같이 써요? 아연을 입히죠. 아연 도금 강관이라고 하죠. 이걸 아연을 입히면요, 백색이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백관이라는 표현도 써요. 백관이 아니라 뭐라고요? 백관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쓰는 건 여러분 기본적인 강관이에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자, 주철관은 녹이 안 슬어서 좋지만, 자, 나중에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겁니다. 조금 더. 자, 이거 말고도 여러분 동관이 나오죠. 동관. 동관. 여러분 동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얘는 녹이 안 슬어. 녹이 안 슬어요. 자, 녹이 안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위생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위생적인 거 쓸 때 어때요? 동관을 많이 쓰죠. 그렇지 않아요? 모르시는구나. 자, 그래서 또 동관이 좋은 점은 여러분 열 전도율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는 우리 방바닥에 난방 코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경질 염화 변리관. 자, 이걸 흔히 여러분 뭐라고요? PVC 파이프라고 얘기하는 거죠. 얘는 내산, 내알칼리. 여러분 내자가 앞에 들어가 있네요. 무슨 뜻이에요 저게? 내자, 버틸 내자요. 항상 어떤 글씨 앞에 여러분 항상 앞에가 내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뭐라고요? 버틸 내자. 산에 버티고 알칼리에 버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산을 띠는 성분이 뭐가 있어요? 염산 같은 거. 염산은 여러분 뭘 녹여버리는 거죠. 자, 알칼리성의 대표적인 물질이 뭐죠? 시멘트. 시멘트 성분이 알칼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분에 다 잘 버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산 뿌리면 여기 이게 녹을 것 같아도 안 녹는다고요. 진짜 안 녹아요. 아셨죠? 자, 그래서 얘는요 내 화학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는요 다른 관에 비해서 여러분 요 면이 굉장히 매끈해요. 자, 매끈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물이 지나갈 때 잘 지나가요. 이걸 나중에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마찰력이 작다고요. 마찰력이 작으면 뭐가 좋냐면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요 안에 뭐가 있냐면 내부에 하얀색 스케일이 껴요. 이런 스케일이 잘 안 끼는 장점도 있어요. 자, 더 좋은 건 나중에 작업성도 굉장히 좋아요. 자르기도 쉽고 입기도 쉽고 굽히기도 쉽고. 자, 이런 기본적인 특징이 있지만 또 그래도 또 안 좋은 단점도 있죠. 충격에 약하고 열에 약한 또 단점도 있죠.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배울 겁니다. 아셨죠? 자,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꼭 저런 게 있었나 봐. 맞아. 뭐 그럴 거야. 이 정도만 충분합니다. 아,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꼭 배관과 곁들여 나오는 게 여러분 밸브입니다. 아셨죠? 밸브. 밸브가 있어요. 여러분 구, 유, 량, 유체의 양을 갖다가 조절하거나 막거나, 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자, 가장 우리가 여러 밸브가 정말 밸브 많이 배웁니다. 아셨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밸브가 뭐냐면 게이트 밸브, 클로버 밸브, 체크 밸브, 이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자, 먼저 게이트 밸브입니다. 게이트. 자, 이걸 여러분 슬러스 밸브라고도 얘기하죠. 자, 그런데요, 게이트가 뭐냐면 여기 표기되어 있죠. 요거야. 자,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이 여러분 지금 뭐냐면 게이트예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보면요, 요게 여러분 파이프 관이니까 여러분 동그랗게 생겼어요. 실제 한번 볼래요? 요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아셨죠? 옆에서 단면에서 보니까 저렇게 보이는 거지. 자, 그러면 제가 밸브를 좀 돌림과 동시에 얘가 있어서 올라왔다 내렸다 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면 요거 여러분 다 막아버려요. 근데 여기서 내려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걸 열었을 때, 오픈했을 때 그 모양새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얘는 다 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 올라간다는 얘기는요, 물이 흐를 때, 유체가 흐를 때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더 나중에 이 표현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찰이 가장 작다라는 표현을 써요. 마찰이 작은 게 좋은 걸까요? 마찰이 큰 게 좋을까요?
여러분 마찰이라는 건 어디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물이 가면서 부딪힌다는 얘기는 내가 이만큼 보내줬는데 부딪힘이 많으면요 잘 못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지만 마찰이 적으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잘 가는 거지. 이때 쓰는 게 여러분 기본적인 자 게이트 밸브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얘도 유량은 조절하지만 얘는요 유량을 자 미세하게 조절하는 용도가 쓰는 게 아니라 얘는 완전히 열었다가 완전히 닫히는 용도로 쓰죠. 자 근데 왜 게이트라는 표현을 쓸까요? 여러분 게이트가 문이래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소양강댐이 언제 나와요? 여러분 막 태풍이 와갖고 여러분 이거 소양강댐 수위 조절할 때 나오죠. 꼭 뉴스에. 그 앞에서 여러분 또 기자들이 뭐 소양강댐 수위가 얼만큼 있어갖고 지금 수위를 해갖고 이 문을 얼만큼 열었다고 할 때 소양강 문 수문을 어떻게 열려요? 위 아래로. 지금 이 게이트는요 어떻게 열려요? 어떻게 작동해요? 위아래로 작동한다고. 위아래로. 뭐처럼요? 수문처럼. 아셨죠? 위아래 작동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시험 문제 게이트 밸브로 나올지 슬로스 밸브라는 표현도 나올지 몰라요. 자 자주 제가 얘기하지만 항상 시설결론은요 하나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가 아닌 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다음에 글러브 밸브입니다. 글러브. 여러분 이 글러브란 뭐예요? 둥글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네, 둥글둥글해. 뭐가 둥글둥글한데? 어떤 분이 이게 둥글대. 아니 파이프니까 당연히 둥글죠. 하셨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물이 지나가려면 각형보다 여러분 원형인 상태가 여러분 돼야 좋아요. 자 그런데 사실 뭐가요? 요 몸체 밑부분이 둥글다는 얘기 하셨죠? 몸체 밑부분이 둥글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뭐라고요? 글러브 밸브. 자 그래서 글러브 밸브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제가 열잖아요. 얘는요 기본적으로는 여기 막이 있어. 이 막을 닫았다 열었다 해줘요.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요 막 때문에 제가 봐요. 물이 흘러서 요렇게 가서 여기가 아닌 게며 다시 또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넘어가요. 이 막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지나가면서 요 막 때문에 뭐가 커져요? 마찰이 커져요. 마찰이 커진다는 얘기는요. 얘는 중간에 어떤 배관의 중간에 절대 쓸 수 없는 밸브란 뜻이에요. 그럼 어디에 쓰냐? 맨 끝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이 글러브 밸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밸브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수도가에 있는 수도꼭지가 글러브 밸브예요. 수도꼭지 여러분 그 밑에 몸체가 어때요? 좀 동글동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공구자를 써서 둥글둥글 공구자를 써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구형 밸브라고 표현도 써요. 괜히 구형이 아니야. 공구자를 동글동글하다고 해서요. 아셨죠? 여러분 이 공구자를 쓰는 거죠. 구기 종목 할 때 축구나 뭐 이렇게 배구 다 구기 종목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배관의 끝에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 마찰은 클지 몰라도 내가 유체 양을 조절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이런 특징들을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 글러브 밸브는 소형일까요? 대형이 많을까요? 그래요.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맞췄네. 어떻게? 개념이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시설결론은요. 저게 뭐였어? 라는 것만 여러분 그게 빨리 생각을 해두면요. 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하지 못하고 아니면요. 자, 예상치 못했던 지문이 나와도 여러분들이 뭔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추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겁니다. 시설결론 공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체크 밸브입니다. 자, 이 체크 밸브는요, 다른 말로 역지 밸브예요. 역지는 지금 함부로 안 쓰는데 거꾸로 흐르는 것을 방지한다는 뜻이 뭐라고요? 역지예요.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줘.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요 노란색으로 표기된 거 요게 있죠. 요게 막이야. 근데 물의 흐름이 어느 쪽이냐면 요렇게 흘러가요. 아셨죠? 그래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물의 힘으로 밀어서 얘가 위로 올라가요. 아셨죠? 위로 올라간다고.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가서 여기까지 올라가요. 노란색 부분이. 그래서 물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 물이 멈춰. 이쪽에서 흘러오는 물이 이제 안 흘러와. 그러면 얘가 어때요? 이제 주저앉아 버리죠. 주저앉아서 자,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이쪽으로 오고 싶어도 얘가 주저앉아 버렸으니까 어때요? 거꾸로 흐르는 것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는 밸브, 체크 밸브. 이걸 다른 말로 역지 밸브입니다. 아셨죠? 자, 이게 여러분 리프트형이에요. 여러분 리프트는 항상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아셨죠? 리프트란 말 여러분 만들어 보셨어요 혹시?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어. 자동차를 여러분 들어 올릴 때 쓰는 거 뭐예요? 리프트. 그 다음에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다 내렸다 하는 거 이름? 리프트. 겨울에 여러분 스키 타러 갈 때 산 위까지 걸어가는 사람 없죠? 걸어가는 사람 종종 있긴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 뭘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리프트라는 얘기는 여러분 수직 운동하는 겁니다. 아셨죠? 상하로 움직이는 거예요. 상하로 움직인다고 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리프트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자, 얘는 이렇게 생겼어. 자. 근데요, 벽안을 이렇게 연결해놔. 근데요, 화살표가 이렇게 그어졌죠? 이게 뭐예요? 물의 방향이란 얘기예요. 물의 흐름 방향. 이걸 거꾸로 쳐놓으면 여러분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죠. 작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물이 못 흘러가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자, 물의 흐름 방향과 화살표 방향이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자, 이게 스윙형입니다. 스윙형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물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있죠. 요거 마개야. 자, 이 마개가 이렇게 해서 요 힌지에 연결돼 있어요. 자, 그래서 물을 밀어버리잖아요. 그럼 얘가 뚜껑 열리듯이 열려. 그래서 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그럼 물이 흘러가겠네요. 자, 그러면 물이 정지를 해요. 자, 여기서 물이 안 온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원상태로 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는 물이 어때요? 막아주는 거지. 이게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데 써야 되는지. 자, 펌프가 물을 밀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물을 올렸는데 요 안에 여러분 지금 물이 차 있는데 얘가 멈췄어.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밑으로 쏟아져야 돼? 말해야 돼요? 쏟아져야 돼요? 그냥 있어야 돼요? 왜 그냥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여기가 똑같은 힘으로 계속 밀어주는 거죠. 사용을 하면 여러분 계속 밀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찬물이야 급수예요? 자, 안 쓸 때도 있지만 계속 쓸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써오면 여러분 물이 계속해서 그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얘가 밑으로 흘러가도 여기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런 밸브를 쓴다고 하셨죠. 얘 이름이 뭐라고요? 체크 밸브.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역지 밸브. 그러면 역지 밸브가 뭐 하는 용도인지는 아시죠? 시설개론에서 역지 밸브가 용도가 뭐냐라고 쓰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니까요. 표정들이 왜 그래요? 안 나오면 뭐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용도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쵸? 우리는 공부할 게 뭐예요? 얘 종류가 뭐가 있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먼저 체크, 다른 말로 영문으로 한문으로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역지. 역지가 뭔 뜻이라고요?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다고, 방지한다고요. 다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 말고도 여러분 혹시 어디에도 쓸까요? 에? 아니 더 쉽게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주유기 있죠, 주유기. 여러분 자동차는 기름 넣는 주유기. 그 바로 밑에가 또 체크밸브가 들어있어요.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 가지만, 이 체크밸브를 보면서 실제 한번 볼까요? 좀 특이한 점이 있지 않아요? 실제잖아요. 여기 실제 모습. 좀 특이한 게 뭐가요? 아유, 한 가지. 돌리는 손잡이가 없어. 돌리는 손잡이 있어요, 없어요? 아, 밸브라면 여러분 돌리는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 여러분 손잡이가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유체의 양을 조절할 수가. 그렇죠. 그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 문제인데. 아, 손잡이가 있어야 무슨 유체의 양을 조절하든 말든가 하지. 여러분 이제까지 봤던, 보실래요? 게이트 밸브, 클로우 밸브, 손잡이 있어요, 없어요? 손잡이 있네? 손잡이 있다는 얘기는 뭐 뜻이에요? 양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양을. 흐르는 양을. 전부 다 손잡이 있잖아요. 근데 체크 밸브는 손잡이가 없죠? 이런 것 좀 공부해 두시라고요. 이건 교재에도 여러분 이렇게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라고요. 아셨죠? 사진화도. 이런 걸 자꾸 기억해 두세요. 다른 거 없어요. 자, 오수정화설입니다. 자, 오수정화설비에서 가장, 오수정화설비 쉽게 해서요. 여러분, 자, 이런 개념들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 자, 오수정화설의 지표의 의미입니다. BOD가 보고 COD가 보고. 나중에 이거 배웁니다. 하셨죠? 지금은 암기니까 안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호기성. 정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생물학적 또는요, 자, 이 생물학적, 화학적, 자, 여러 가지 처리 방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 미생물학적 처리 방식 중에 이에 나와요. 호기성. 먼저 공기할 때 기자죠. 기체할 때 기자야. 아셨죠? 좋아할 호자죠. 뭘 좋아한다고요? 그래요. 그거 해석하면 끝난 거야. 자, 이 호기성 처리 방식은요. 호기성, 공기를 좋아하는 성질을 가졌어. 그러면 얘는 자꾸 공기를 넣어줘야 돼요? 공기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요. 이런 개념이라고. 혐기성, 혐기예요. 이제는 혐오한다고 하는 거죠. 혐오 좋다는 얘기, 싫다는 얘기예요. 뭘요? 공기를 싫어하는 성질을 가졌대. 이런 균은요, 공기를 차단시켜야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대부분 공부하라면요, 마음만 급해. 그냥 그 마음 급해서 뭐하게. 한두 달 할 것도 아니고 내년 7월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가 또 설명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노트에다 메모 안 해놓지. 책에 메모하지 마시라고 그랬죠, 제가. 책은 여러분 노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걸 자꾸 봐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여러분 놓치는 거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개념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 개념을 놓쳐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는 여러분 환기설비, 통기설비를 갖춰야 되지만 여기는요, 그 절대 갖추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혐기는 뭐하냐? 여러분 밀폐를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뭐가 돼요? 부패가 돼. 무슨 얘기예요? 덩을 푹 삭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 방식이라고. 얘는요, 이 호기성균은, 그래야 여러분 혐기성균이 활성화되고, 얘는요, 공기를 자꾸 넣어야 이 호기성균이 활성화돼요. 과거에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썼지만 요즘은요, 거의 대부분 이 호기성 처리 방식을 씁니다. 아셨죠? 개념만 일단은 무슨 개념인지, 호기성, 혐기성이 뭔지. 자,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 부패와, 그러니까 혐기성과 그 다음에 호기성 처리 방식은 옛날 정화 방식이에요. 부패가 뭐예요? 섞인다는 얘기야. 섞였다는 얘기는 여러분 무슨 균이 살아요? 혐기성균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여과한 다음에 정화를 해요. 자,
정화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있냐면 호기성균, 산화주가 있어요. 산소와 결합한다고 해서 산화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 호기성균도 있어요. 자, 그래서 호기성균, 여기는 혐기성균으로 해서 여러분 이게 덩을 삭힌 다음에 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호기성균을 묻혀서 흘리면서 또 알아서 또 호기성균이 자꾸 또 분해를 시켜주는 거죠. 가면 갈수록. 이게 과거에 썼던 방식입니다. 자, 이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방식은요, 정화조가 되게 컸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는요, 어떤 시설물을 적게 만들어야 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개 좋은데도 불구하고 자, 요 설치 면적이 커지니까 작게 만들어주죠. 옛날에 썼던 방식이 여러분, 요 위에 뭘 만들었던데 아세요? 요 위에. 그 위에 가면 옛날에 보면요, 그 배구장,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 농구장 만들었던 데가 다 밑에가 뭐예요? 정화조였어. 그렇게 면적이 컸단 말이에요. 아셨죠? 근데 그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요, 작게 만들어버리죠. 아셨죠?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정화 방식의 몇 가지 특징만 좀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얘기를 이번 시간 끝내고, 자, 다음 시간은 또 다시 다른 얘기 가지고 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